시간을 낼 마음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의 사랑 유무가 일반적으로 자기 훈육의 발달, 특히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능력에 끼치는 몇 가지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즐거움을 뒤로 미루지 못하는 것이 성인의 삶에 끼치는 더욱 미묘하면서도 매우 파괴적인 몇 가지 영향들을 살펴보자. 다행스럽게 우리들 대부분은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아는 능력을 충분히 길러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무리 없이 마치고 감옥에 가는 일 없이 성인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발달 상태는 불완전하고 미숙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숙하다. 나는 37의 나이에 물건 고치는 법을 배웠다. 그 이전에는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수도 파이프를 고치는 일, 장난감을 수선하는 일, 함께 동봉된 그림 설명서를 보고 상자 속에 담겨있는 가구를 조립하는 일 등이 고작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부분이 혼란에 빠지고 실망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의대를 무리 없이 마쳤고 그럭저럭 성공한 경영자의 정신과 의사로서 가족을 부양해 왔을지라도 나는 스스로를 기계치라고 생각했다. 유전적으로 무언가 부족하거나 천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계를 다루는 데 필요한 어떤 신비스러운 재주를 타고나지 못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그런데 37살이 끝나가던 어느 봄날 일요일, 산책을 하다가 잔디 깎는 기계를 고치던 이웃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전 그런 것을 고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아니,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어요. 내 말에 그 이웃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쏘아붙였다. 그건 시간을 들여 해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돌을 깨친 사람 같은 간결하고 자연스럽고 명확한 대답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묵묵히 산책을 계속했다. 그 사람이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지? 그렇지? 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찌됐든 그 말은 뇌리에 새겨졌고 후에 간단한 수리를 해야 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어느 날 환자의 자동차가 주차 브레이크 고장으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 환자는 그것을 풀려면 대시보드 아래로 들어가서 뭔가 처치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래서 나는 차 앞좌석의 아래로 들어가 바닥에 누웠다. 그리고 천천히 내가 편하게 느껴질 때까지 여유를 가졌다. 그리고 나서 찬찬히 차의 상태를 살폈다. 몇 분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무엇에 쓰이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선과 튜브와 막대들이 엉켜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점차 천천히 브레이크 장치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자 브레이크의 풀림을 방지하는 작은 걸쇠가 확실히 눈에 들어왔다. 나는 찬찬히 이 걸쇠를 살펴보았고 마침내 손끝으로 걸쇠를 위로 올리면 그것이 쉽게 움직여 브레이크를 풀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단 한 동작, 즉 손가락 끝으로 조금만 힘을 주자 문제는 해결되었다. 나는 숙련된 수리공이었다. 사실 고장난 기계들을 수리할 수 있는 지식을 쌓기 시작한 것도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 시간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니다. 나는 기계와는 관련 없는 것들에 시간을 집중 투자하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가까이 있는 수리공에게 달려간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이것이 내 선택이었지 내가 저주를 받은 것도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도 그렇다고 무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이제 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결함 없는 어떤 이도 기꺼이 시간을 낼 마음만 있다면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주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았던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적, 사회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계에 관한 깨달음을 얻기 전이었다면 나는 환자의 자동차 대시보드 아래서 서툴게 머리를 부딪히고 내가 뭘 하는지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곧바로 선 몇 개를 획 잡아 당겼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두 손을 들고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네요 라고 선언해 버렸을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바로 이와 똑같다. 앞에서 언급한 재무분석가는 두 어린 자녀를 사랑했고 헌신적이었지만 다소 무기력한 엄마였다. 그녀는 충분히 깨어있고 자녀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아이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나 자녀 교육에서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럴 때 그녀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행한다. 우선 곧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일상을 바꾼다. 즉 아이들에게 아침을 더 먹게 한다든가 더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 다른 한 가지는 나와 만나는 그 다음 치료 시간에 와서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실망을 털어놓는 것이다. 완벽하게 예리하고 분석적인 사고를 지닌 그녀는 질질 끌지 않을 때는 직장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능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마치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개인적인 문제를 의식하게 되면 곧바로 아주 쩔쩔매면서 즉각적인 해결을 원했다.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지체되는 시간 동안의 불편함을 견디려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있어 문제 해결은 즐거움을 의미했기에 그 즐거움을 1, 2분 이상이나 뒤로 미룰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해결책은 거의 적절한 것이 아니었고 가족은 만성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다행히 치료에서 인내를 발휘해서 그녀는 점차로 자기 절제를 배울 수 있었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충분한 생각을 거쳐 가족의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낼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확실하게 정신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신비한 문제 해결 능력의 부재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재무분석가는 보통 사람이다. 우리 중 누가 자녀의 문제나 가족 간의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충분히 시간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자기 절제에 능한 사람이라도 가족 문제에 직면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체념해 본 적이 전혀 없다 할 수 있겠는가? 사실 문제 해결에 있어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느라 성급하게 아무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더 유치하고 파괴적인 결함이 있다. 그 결함은 더 보편적이고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느 소도시의 집단 치료에 참여한 30살 된 미혼의 영업사원이 있었다. 그는 같은 집단에 소속된 은행원에 최근에 헤어진 부인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청년은 그 은행원이 자신을 떠난 부인에게 매우 분개해있고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부인과의 관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 집단이나 은행원에게 정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한 조만간 은행원이 그들의 계속된 만남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집단에게 관계를 고백하고 그들의 지지하에 은행원의 화를 감당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3개월 후에 은행원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됐고 예상대로 격분했으며 그 일을 빌미로 집단 치료를 그만두었다. 집단 구성원들이 그의 파괴적인 행동을 문제 삼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마도 골치 아플 일이 없이 그 문제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득하게 오래 기다리면 그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란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어서 영혼의 성장과 발전에 영원히 장애가 된다. 그 집단 구성원들은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외면하고 해결을 피하려는 성향 자체가 청년의 주된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지적해 주었다. 4개월이 지난 이른 가을이었다. 그 영업사원은 갑자기 영업직을 그만두고 더 이상 출장 다닐 필요가 없는 가구 수리점을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집단 구성원들은 그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직업을 바꾸는 것이 현명한 일일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새 사업에서 충분히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후로 더 이상 그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2월 초 그는 더 이상 치료비를 낼 수 없어서 집단 치료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으며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5개월 동안 그는 통틀어 8개의 가구만을 수리했을 뿐이라고 했다. 왜 더 일찍 직업을 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6주 전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알았지만 이 지경까지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렇게 절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젠 정말 절박합니다. 그는 또다시 자신의 문제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며 어떤 치료를 병행해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태도는 즐거움을 뒤로 미루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말해준다. 이미 말했듯이 문제와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문제와 직면한다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것을 위하여 덜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일을 제쳐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의 고통이 꼭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를 바라면서 현재의 즐거움을 지속하는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미래의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차라리 지금 고통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확실한 문제를 무시해버린 영업사원은 감정적으로 미숙하거나 심리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는 보통 사람이고 그의 미숙함과 유치함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 군대 사령관인 한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군대나 어떤 조직에 있어서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부대에 앉아서 문제를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있으면 문제들이 사라질 것처럼 문제를 똑바로 바라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장군은 정신적으로 나약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훈련이 잘 돼 있고 능력을 인정받은 장군과 대령들을 지칭했던 것이다. 부모도 지휘관과 같다. 대체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임무는 어느 모로 보나 회사나 기업을 지휘하는 것만큼 복잡할 수 있다. 군대의 지휘관처럼 대부분의 부모는 간혹 어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도 그러기 전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아이들의 문제나 아이와의 관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알고 있기만 한다. 5년이나 끌어온 문제를 갖고 소아정신과 의사에게 와서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가 자라면 문제가 저절로 없어질 줄 알았어요. 부모 노릇이 복잡한 일임을 감안할 때 부모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란 힘들다. 또한 사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이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장을 돕고 더 가까이에서 문제점을 살펴본다고 해서 다치는 부모는 없다. 아이들이 자라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많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더 오랫동안 아이들의 문제를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더 커지고 더 해결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워진다.